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전국 정치 투어를 마쳤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에게 절대절명의 운명의 시간은 4월 달입니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야 한동훈 장관은 진정한 한동훈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 지금 최고의 셀럽으로서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4월 총선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한동훈 장관 앞으로 정치 인생, 정치 생명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안 하고 이번에 국민의힘 총선만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뛴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대통령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 인기가, 지지도가 30% 초반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그동안 정책을 실정을 했고 특히 인사정책 실정,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김건희 리스크를 넘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넘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왜? 본인이 오늘날 이러한 입지에 오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장이 됐다 해서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지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적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한동훈 위원장이냐라고 바로 비난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각도 세울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한동훈 위원장이냐. 야당 의원들하고 국회에서는 그렇게 언변이 수려하게 모든 것을 다 무찔렀는데, 싸움에서 이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없다면 결국 당신도 당신 정치, 당신 계산에 충실한 사람 아니냐라고 당장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일성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받을 수 없다고 일성을 했고,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이것은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대중들의, 국민들의 여론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곤란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위원장이 할 수 없는 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김경률 비대위원, 이 사람은 참여연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회계사죠. 참여연대에서도 실력 있게 정말 맹렬하게 보수를 비판하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국 사건을 보면서, 조국 씨도 참여연대 활동을 했죠. 사건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하면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 보수 진영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보수 진영으로 넘어오자 국민의힘 보수의 당 비상대책위원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경률 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김건희 리스크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기어를 꺼내든 것입니다. 용기죠. 왜? 이분은 정말 그동안 바르게 할 말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방송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이분은 그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조국 흑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조국 백서가 나오자 이것들이 무슨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하고 서민 교수와 조국 흑서까지 집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아니죠. 이건 사실로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다.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다. 심각한 사건이라고 또 다른 즉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둘 다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야 된다. 이렇게 뒤로 숨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정면 돌파한 겁니다. 즉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얘기를 김경률 비대위원이 앞서서 패부를 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영의 대망사 예까지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마리아 앙뚜아네트, 이 여자는 화려함으로 인해서 사치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까지 일어났던 그런 예가 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다. 사치와 난잡한 생활로 국민 감정이 폭발했다. 국민 감성을 건드렸다. 이러한 마리 앙뚜아네트 사례까지 들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 해명을 하고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고양이 목에 아무도 달지 못했던 방울을 김경률 이 위원이 달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이라고 제가 하는 것은 거기다 이 김경률 씨는 정청래 마포을 맞짱 뜨러 또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폭탄 선언 또한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수정 교수, 범죄심리학 교수죠. 총선 인재 영입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갔습니다. 명품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이 사람도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게임을 참 이상하게 한다. 김 여사가 경위 사실을 설명을 하면, 그리고 또 그 가지고 있는 선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참 어렵게 이 얘기를 풀어가고 있다라고 또 한 방 먹였습니다. 쉽게 해결된다. 국민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65%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건 23%밖에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50%, 60% 전후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65%다. 지금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장벽 뒤로 숨을 일이 아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지난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완전히 장막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만 피하면 된다는 이런 식은 안 된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고 논문 표절이 있을 때 선거 2021년 12월 26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는 대통령 아내로서 아내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고 슬며시 나와서 활발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외국 나갈 때는 그 외국에 대한 에티켓이 있으니까 안 나갈 수 없죠. 동행해야 돼요. 부부 동반 해야죠. 하지만 국내에 있을 때 슬며시 이렇게 문제가 시끄러우면 숨어 있다가 또 총선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아무 변명 없이 나와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 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해명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바쁘니까는요. 총선에 나가는 그 후보들이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이겨야 대통령도 본인이 원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행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힘을 힘들게 하고 대통령도 힘들게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경률 위원과 이수정 교수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으니까 조금의 변화가 있고 한동훈 장관은 조금 어깨가 가벼워졌을 것 같다.